자, 이번 페이지는 36페이지 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꼭 출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비급수. 다음 시간 배울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배웠던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 중요하죠.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얘가 수렴하면 뭐가 성립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다? 0이다. 이 명제는 참이지만 명제의 역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또 반드시 참인 게 뭐다? 이 명제의 대우.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한다?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급수 증명도 할 테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등비급수는 뭘까? 등비수열의 급수겠지. 등비수열하고 급수를 합쳐놓은 게 등비급수겠지. 그럼 우리가 배운 지금 수열은 뭐 있었습니까, 얘들아? 등차수열도 있잖아. 그럼 등차수열의 급수는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등차수열의 급수는 왜 안 할까? 등차급수를 할까?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 해보자 말이야. 등차수열이 뭐니? 등차수열 AN은 A 더하기 n-1D지. A와 D는 첫째 항 공차니까 숫자입니다. D 곱하기 N 전개하면 A1 빼기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첫째 항이 0이 아니라 할게요.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다. 뭐 첫째 항이 0이 돼도 상관없는데 첫째 항이 이거 빼버리고 이따 다시 할게.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급수를 알고 싶은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등차 수열 d 곱하기 n 더하기 a1 빼기 d. 얘는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지. 리미트 an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 an부터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에 따라 달라지니? n에 관한 1차식이네. n이 무한대로 가요. d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공차가 0보다 커. n이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d가 0보다 작으면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d가 0이면요. d가 0이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a에 수렴하겠네. 근데 a가 0이면 이상하잖아. a가 0이면 첫째 항도 0, 둘째 항도 0, 셋째 항도 0이니까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 전부 다 뭐야? 0이 아니잖아. 수열의 극한, 리미트 a는 0이 아니잖아. 어떤 경우에라도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뭐한다? 얘는 발산이란 말이야. 수렴하는 경우가 없어요. 등차 수열의 급수는 수렴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무조건 발산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단 말이야.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급수는 뭐 번외로 한다 이 뜻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극한은요? 등비 수열의 급수 합쳐서 뭐라 한다? 등비급수. 이 등비급수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과 급수 AR의 n-1제곱이겠지. 첫째 항 A, 둘째 항 AR, 점점점 n번째 항 AR의 n-1승을 지나서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했던 방식과 똑같아. 증명 어떻게 하는데? 수열의 극한 해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 다시 적으면 r의 n제곱이니까 n하고 상관없는 r분의 a를 끄집어내면 r의 n제곱 되겠지? 수열의 극한 앞에서 했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얘를 어떻게 나눴어요? 등비수열의 극한. r이 1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발산이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r이 1이면 어떻습니까? r이 1이면 11111 r분의 a는 일단 제외할게요. 1에 뭐한다? 수렴한다.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요.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 뭐 했어? 0에 수렴했죠.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한다? 진동하고 발산하죠. 진동 발산.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뭐가 돼? 역시 발산하겠죠. 자, 따라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거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 네 가지는 0이 아니야. 그런데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때만 0에 수렴하네. 리미트 a는 0이네. 리미트 a는 0이면 급수는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모르지. 해봐야지. 무슨 말이겠죠? 리미트 an을 한 결과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하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발산이야. 네 가지 경우는. 그런데 리미트 an의 경우가 0에 수렴할 때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원칙적으로 계산해야지. SN 구해서 리미트 붙여야 될 거 아니야. SN은 부분합. 1 빼기 R분의 A에 1 빼기 R의 N제곱. 물론 A가 0이 아니다. 0이면 별 의미가 없잖아. 등비수열도.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해봤습니다. SN 구했어. 그 다음 뭐한다? 리미트를 붙여. 자, R이 마이너스라고 1사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뭐 남았니? 1 빼기 R분의 A만 남았네. 따라서 등비급수는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1 빼기 R분의 A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때 R은 뭐다? 공비다. A는 첫째 항이다. 자, 이렇게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교과서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넓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4등분해서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한대요. 정삼각형 넓이가 1인데 4등분 했다 이 말이야. 중점을 이었대. 4등분해서 가운데 색칠한대 이렇게. 넓이가 1인데 그 중에 4등분 했을 때 1개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이겠지. A1은 4분의 1. 둘째 항은요? 둘째 항은 어떻게 한다 했어? 둘째 항은 4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어떻게 한다 했어? 위쪽 정삼각형을 또 4등분한대. 위쪽 정삼각형을 4등분 해가지고 또 중간에 거 색칠한대. 얘는 원래 있는 4개 중에 1개의 또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의 제곱 되겠네. 맞아요? 그럼 또 위에 있는 이 또 정삼각형의 또 4분의 1이겠네. 그러면은 4분의 1의 4분의 1의 또 4분의 1이지. 그러면 4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이게 등비수열이 맞고 얘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측해봐래. 추측해보자. 그럼 첫 번째 줄에 삼각형 3개 있잖아. 이 3개 중에 1개지. 둘째 줄에 3개 중에 1개죠. 셋째 줄에 3개 중에 1개. 첫째 줄에 3개 중에 1개, 둘째 줄에 3개 중에 1개,
그럼 전체적으로도 뭐야? 계속 하면은 3개 중에 1개가 되겠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니까 전체적으로도 3개 중에 1개가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 쭉 나와 있습니다. 얘를 등비급수라고 한다. 자, R이 1이면 SN이 NA이고 R이 1이 아니면 1 빼기 R분의 A에 1 빼기 R의 N제곱.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건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때 R의 N제곱이 0이므로 SN9에서 리미트 붙이면 1 빼기 R분의 A에 수렴하고 R이 1보다 크면 이거 잘못됐죠? 이거 못합니다. 극한, 수열의 극한 얘가 0이 아니므로 증명 다 했습니다. 얘가 0이 아니므로 등비급수는 발산한다. 선생님 필기한 내용 반드시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 선생님이 일단 좀 적어놨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등비급수가 공비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때 수렴하고 어디에 수렴한다? 1 빼기 R분의 A에 수렴한다.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절대값이.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하세요. 얘가 급수네. 무한히 더하니까 급수. 2분의 1씩 곱해지네. 등비급수네. 그럼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예전 했듯이 등비수열이 A, AR, AR 제곱이니까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항분의 뒤에 항입니다. 앞에 항분의 뒤에 항. 빨리 구하는 방법.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어느 걸 해도 공비 R은 일정하다. 1번에 공비 R은 1분의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등비급수 맞죠? 2분의 1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 맞으니까 1 빼기 R분의 A에 즉 2에 수렴한다. 2번 보시면 R이 앞에 거분의 뒤에 거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발산한다.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1번 똑같습니다.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공비가 얼마니?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지? 발산합니다. 2번은 공비가 앞에 거분의 뒤에 거 1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2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네. 따라서 1 빼기 R분의 A 기억하셔야 됩니다. 3에 수렴한다. 자, 문제 2번 중요합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하래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두 가지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AR의 n-1제곱에 리미트를 붙이면 첫째 항이 0이든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는이 1일 때 첫째 항이 0이면 0000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할 것이고 R이 1이면 A, 첫째 항도 A, 둘째 항 A, 셋째 항 A 수렴할 거란 말이야. 얘는 더하는 게 아니니까 수열의 극한은 A는 A에 수렴하겠죠.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0에 수렴한다. 따라서 1이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서 했듯이 등비급수는 수렴할 조건에 1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R이 1이면 A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발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1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1번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3분의 4x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다.
좌우에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다. 2번도 마찬가지 공비 앞에 거분의 뒤에 거 마이너스 2분의 x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다. 양 좌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바뀌죠. 다시 이쁘게 적으면 x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됩니다.